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6장 리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 이해가 하나가 남아 있었고요. 그거 마저 끝내놓고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 3번 리스 이용자,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 후속 축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카페사는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리스했대요. 리스 기간은 이해 2와 똑같이 5년입니다. 고정 리스료 연 10만원씩 매년 말 내재이자료는 모르겠고 증분차입 이자율 5%, 이 5%로 디스카운트 하면 되고요. 기계장치 내역 연수는 6년이래요. 근데 리스 기간이 종료가 되면 제공자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잔존가치 보증 같은 건 없다고 했어요. 있으면 요거는 중급회계 때 할게요. 지금은 중급회계 입문이니까 일단 단순한 기본적인 회계 처리만 하자고요. 한편 이용자가 부담한 리스겟을 직접 원가 2만원 요거는 이미 지급한 거 아니에요. 리스 부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권 자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해보자라는 건데 10만원씩 5번 나가죠? 기간 5에 5%, 이게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용권 자산은 요 432948뿐만 아니라 리스겟을 직접 원가도 포함을 하죠? 452948. 자, 잔고금액 조정표를 볼까요? 432948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은 마지막에 0이 되겠죠. 요 10만 원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돌려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각기간은 6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간 사용권 자산 상각비 5년간 해서 9만 590원이 사용권 자산 상각으로 들어가죠. 5년 후가 되면은 리스 부채하고 사용권 자산이 모두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 3번과 관련해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의 연도별 금액을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은 정액법이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인데 이자 비용은 첫 해에는 2만 1천이나 되는데 갈수록 줄어서 4,700까지 빠지죠. 왜 이자 비용은 갈수록 줄까요? 그렇죠. 원금, 리스 부채가 매년 줄어드니까. 그래서 비용 합계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52만 원인데 왜 52만 원이냐 하면은 리스료를 매년 10만 원씩 주기로 했죠. 거기다가 구매 선택권까지 행사하면서 또 돈이 나가잖아요. 모두 52만 원인데 비용은 연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리스 기간 초기에 비용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게 보고가 되고요. 리스 부채도 상당히 크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게 산출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와 같이 이용자가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하면은 재무구조도 안 좋고 수익성도 안 좋기 때문에 과거 1116호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스 제공자하고 짝짝꿍이 돼서 운용 리스, 즉 단순한 렌탈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에는 리스 제공자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여 회계 처리를 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권은 제공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용자한테 이전하지 않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용자한테는 물건만 살짝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하고 유사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운용리스입니다. 반면에 금융리스는 기초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용자한테 넘겨줬대.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손 털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의 다 매각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리스 자산을 죽여버리고 리스 채권, 즉 나중에 리스 기간에 걸쳐 내가 회수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리스 채권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즉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리스료를 받을 때마다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부분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의 분류 기준은 뭐냐? 다시 보면은 위험 보상의 대부분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는데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금융 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상황이라면은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기초자산 소유권이 이용자한테 넘어간대요. 소유권 이전 조건이니까 이거는 위험 보상이 이용자한테 넘어갔다고 봐야죠. 두 번째로는 이용자가 선택권 행사일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고요.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 약정을 할 때 이미 상당히 확실하대. 즉
리스 기간은 5년인데 5년 후에 아주 싼 가격으로 이용자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요. 거의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실질적으로 같은 거죠. 구매 선택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한테. 3번을 보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더라도 리스 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역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역연수가 10년인데 리스를 뭐 2년, 3년 이렇게 했대. 그러면은 소유권은 안 넘어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냥 렌탈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운용 리스. 그런데 10년인데 리스를 뭐 9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했어. 그렇다면 거의 내역연수에 육박하는 정도로 리스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리스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을 이용자가 다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 기간이 경제적 내역연수에 거의 육박을 한다면 금융리스로 하래요. 이때 주관적이죠.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75%로 되어 있었어요. 즉 10년짜리면 7.5년 이상이면 금융리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걸 양적 잣대를 집어넣으면 분식이 가능하죠. 75%가 아니라 74%면은 그럼 운영리스고 75%면 금융리스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악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냥 상당 부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 금액이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이야.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1억짜리야. 그런데 리스료를 매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1억에 육박해. 그러면은 취득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죠. 기초자산 공정가치가 1억인데 리스료 낸 것을 현재 가치 했더니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건 샀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단순히 빌린 거지. 그래서 요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기초자산 공정가치에 거의 육박해. 그러면 금융리스로 하라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주관적으로 대부분에 해당되는, 그럼 어느 정도가 대부분이냐? 과거 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90%라고 했는데요. 그럼 1억 중에 9천만 원이면 금융리스고 8,990만 원이면 운용리스로 빠지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운용리스로 빼는 편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영가매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는 순간에 이건 무조건 금융리스 아니에요. 이용자도 금융리스고. 그런데 즉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이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애매하잖아. 그리고 거의 실질은 같은데 이용자가 마치 렌탈한 것처럼 운용리스인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용자한테는 어쨌거나 절대 운용리스로 분류 못하게 해놨고요. 몇 가지 인식면제 조건만 빼놓고요. 그러나 이제 리스 제공자의 분류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상당 부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양적 잣대에서 이렇게 질적인 주관적 요소로 바꿨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편 기초자산이 특수하되 그 이용자만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대. 누구든지 다 범용성이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뭐 아무한테나 줬다가 뺐다가 다시 또 다른 쪽에다가 리스한다는 게 경제적 효익을 특정 이용자한테다 넘겼다고 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험보상을. 따라서 해당 리스 이용자만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특별한 그 자산만 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이니 이거는 금융리스다라는 것이죠. 금융리스 최초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일단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가 원하는 요 자산을 먼저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용자한테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들어갔던 돈이 1,000이야. 그러면은 리스 기간 동안에 리스를 통해서 요 1,000을 대부분 회수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분계부터 한번 보면은요. 기초자산을 리스 자산 제조 판매사, 즉 이용자가 찜해놨던 아까 그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림으로 가보면은 이용자가 먼저 요 제조 판매사를 찜해놨을 거 아니에요. 얘가 제조 판매하는 자산을 내가 이용하고 싶어.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니까 리스 제공자는 물건 발주를 하고 대금도 지급해서 소유권은 자기한테 가고 물건은 바로 일이 납품이 되게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분계로 와보면 기초자산을 취득을 할 때 현금, 미지급금 하면서 성급 리스 자산 이런 이 회계처리를 해요. 리스겟을 직접 원가가 또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리스겟을 직접 원가는 이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리스 제공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 부담, 리스겟을 직접 원가 이런 것들을
모두 리스 채권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리스겟을 직접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요 취득 원가가 즉 성급 리스 자산이 리스 채권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면은 되겠는데, 이 금액은 다시 앞으로 와 보면은요, 리스 개시 이래 제공자가 금융리스에 따라서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 순투자하고 똑같은 금액의 리스 채권으로 표시하자. 즉 리스 순투자는 뭐야 그럼? 리스 순투자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더하기 리스겟을 직접 원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것은 신규 취득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 취득 원가나 다름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리스겟을 직접 원가. 이게 리스 순투자고요. 요 금액만큼으로 리스 채권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요 금액은 결국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하고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인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보증 무보증 하는 거는 중급회계 때 볼 거고요. 어쨌거나 같은 금액이고요. 우리는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 즉 최초 취득 원가 거기다가 리스겟을 직접 원가가 요 취득할 때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고, 이거 리스 순투자하고 같은 금액만큼 리스 채권을 인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리스 제공자가 1000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용자하고 이거 3년짜리냐 5년짜리냐 뭐 7년짜리냐 이렇게 리스 기간 협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리스 기간에 걸쳐서 그러면은 리스료를 얼마씩 할까? X. 요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리스 순투자라는 것은 향후 수취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고요. 리스 기간에 따라 달라질 텐데 하여튼 그 리스료의 현재 가치. 이 리스료에는 매년 내가 수취할 리스료뿐만이 아니라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매수 선택권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 리스 채권을 인식한 후에 후속 측정입니다. 리스에 따라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리스료를.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자라는 거죠. 하나는 이자 수익, 나머지 하나는 리스 채권 원금 회수라고 보면 되겠죠. 자, 회계 처리 의외로 간단합니다. 금융리스 회계 처리를 보는데 의뢰사는 기계장치 한 대를 27만 2,325원에 샀대. 그리고 갑회사한테 금융리스를 하는데 리스 기간은 3년이래요. 이용자는 리스 기간 동안 매년 말에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때 내재이자율이 5%래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272325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인데 얼마씩 받을까? 근데 자기의 투자 수익률이죠. 이게 1.05, 1.05의 제곱, 1.05의 세제곱 이 식을 풀면은 요 x가 바로 10만 원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무상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만약에 유상으로 넘어가면은 매수 선택권 행사 금액이 여기에 또 들어가서 전체 금액이 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 순투자는 결국은 10만 원에 5% 내재이자율 3년 하면은 27235 앞에서 봤던 것 똑같고요. 성급 리스 자산 빠지면서 리스 채권입니다. 성급 리스 자산은 돈 주고 기기장치를 샀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자기가 사용할 자산이 아니니 차변이 기기장치가 아니라 성급 리스 자산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리스 개시일에 리스 채권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27235의 리스 채권은 3년 동안 죽고서 마지막에 0이 되겠죠. 즉 연간 리스료 10만 원을 수취하면서 이자하고 원금 회수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5로 가볼까요? 금융리스 회계 처리 또 하나인데요. 의뢰사는 기기장치 한 대를 28만 9,602원에 취득을 하고 가백에 금융리스 했대요. 리스 기간 3년이고요. 매년 말 10만 원씩 이용자는 리스료를 지급해야 돼요. 매수 선택권이 있다네요. 이용자가 리스가 종료가 될 때 기기장치를 2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거의 행사할 거다라는 거고요. 5%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의뢰 입장에서 2896봉이만큼 돈이 일단 나갔잖아요. 이거를 1년도, 2년도, 3년도에 걸쳐 얼마씩 받을까? 5%래요. 그럼 이게 1.05, 1.05의 제곱, 1.05의 세제곱인데 x 뿐만 아니라 기기장치를 막판에 2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분자의 x를 구하면 바로 10만 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스 순투자는 결국은 10만 원의 현재 가치, 2만 원 3년 뒤의 현재 가치 28960이고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분개를 합니다. 그럼 리스 채권은 28260부터 시작해서 매년 말 죽어서 막판엔 매수 선택권 금액은 남겨놔야 되겠죠. 매년 리스료를 받으면서 이자 수익과 리스 채권 분개를 하다가 막판에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때 차변에 있던 나머지 리스 채권이 죽으면서 돈 받고 끝나는 겁니다. 운용 리스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임대차랑 뭐 유사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일단은 리스 제공자가 자산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고요. 장부에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용자로부터 돈만 받겠지. 그게 리스료 수익인데요. 얼마씩 받을 건가 정액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있다면 기초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기준, 그거를 적용하는 건데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정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액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유의할 게 뭐냐면은 5년 리스인데 첫 해는 0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0씩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첫 해 리스료 수익이 0이 아니고요. 전체 다 더하면은 400이잖아요. 나누기 5 해서 매년 80씩 수익을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덜 받은 건 미수 수익, 미리 땡겨받은 거는 선수 수익, 이런 식으로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운용 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었다면 기초자산 장부 금액에 더하고요. 리스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용 리스 대상인 기초자산,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산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 기초자산의 상각은 리스 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비슷한 자산의 상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고요. 손상차손도 역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취득을 할 때 현금 나가면서 선급 리스자산, 리스개설 직접원가가 나가면 리스개설 직접원가 이렇게 되는데 리스 개시일에 얘들이 죽으면서 운용 리스 자산입니다. 그리고 돈 받을 때 리스료 수익, 그리고 운용 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따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용 리스로 한 그 기초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뭘로 들어갈 것인가? 기초자산 특성에 따라서 운용 리스상 기초자산을 표시를 하는데요. 만약에 운용 리스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야, 토지 건물이라면 빌려준 거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이외라면 유형자산으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게 주업일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공한 것이라 유형자산으로 표시하는 게 옳겠습니다. 이제 6번 운용리스 회계 처리를 볼까요? 갑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이용자한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했대요. 운용리스래. 리스 기간은 5년이고요. 리스료 1년도권은 면제입니다. 2년도부터 5년도권까지 매년 10만 원씩 지급이고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10,000원이래요. 운용리스상 건물의 리스 개시일 현재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인데 잔존 내역 연수는 20년입니다. 모두 다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을 한대요. 자, 갑회사가 정액 기준으로 리스료 수익을 인식할 때 1, 2년도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일단 매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0만 원씩 4번 나가죠. 그러나 이걸 5년에 걸쳐 정액으로 나가니까 매년 8만 원씩 인식을 하면 되고요. 운용리스 자산의 상각비는 원래 200만 원짜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 원만큼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또 들어갔죠. 상각기간은 200만 원은 20년,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리스 기간 5년으로 상각해서 매년 10만 2천만큼 상각비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 개시일에 운용리스 자산 건물 200만 원뿐만 아니라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만 원만큼 돈 나가면서 201만 원이 운용리스 자산 최초 인식 금액이 되고요. 1년도 말에 리스료 수익은 8만 원을 인식을 해줘.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도. 그래서 미수 수익 그리고 상각비 2년도 12월 말에는 돈은 10만 원을 받을 텐데요. 요 미수 수익 8만 원 중에 2만 원 빠지고요. 수수료 수익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수 수익은 4년에 걸쳐 죽어나가야죠. 그리고 운용리스 자산 상각비 10만 2천 원까지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상당 부분은 중급회계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꽤 여러분들이 많은 리스의 특성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16장 설명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